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3장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보다가 이제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계 표시해서 우리가 각 주파수라는 값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16페이지 펴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파장이 나와요. 파장. 이 파장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장하게 되면 한 주기가 교류에서 전파하는 이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의 공식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V는 람다 F입니다 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 V가 파장이라는 얘기 아니라 V는 전파 속도, 얘가 날아가는 그 속도를 얘기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파장은 뭐냐면 거기 뒤에 요거 이렇게 써 있는 거, 우리 한 문자로 이게 뭐 입자인가요? 요 모양 되는 거 람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이 람다라는 문자가 우리가 파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파장입니다 하게 되면 뒤 주파수 있죠? 주파수 남겨갖고 우리가 주파수분의 우리가 V라는 전파 속도로 구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는 T분의 람다라고 이렇게 또 써져 있는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공식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어차피 근데 얘가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위상과 위상차예요. 자, 이제 위상과 위상차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위상입니까? 라고 이제 부른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 위상 하게 되면 이 파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상차는 뭐냐면 이 파형이 만약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형과 후에 생긴 그 파형하고의 위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작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그 지점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우리가 위상차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류에서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V1의 값이라는 전압1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전압이 또 하나 생겼는데, 이 전압이 이 V1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V2.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또 파형이 있는데, 얘는 이 V1보다 여기 앞선,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를 V3라고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식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수식화를 이제 어떻게 시키냐 하면, 이 V1을 우리가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0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0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얘를 하나 기준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V1을 하게 된다면,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발전기의 기본식 해갖고 발전기 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최대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Vm에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이 만들어지라고 기본식 배웠었죠.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정한 대로. 그러면 이 V2는 얘하고 이제 얼만큼 차이가 표현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하고의 이 파형이 아주 똑같다라고 하고, 그냥 이 위상만 차이가 난다라고 표현해봤을 때 얘가 일단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몇 도인지. 그래서 얘를 그냥 세타 값이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얘보다 시간이 여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 V2는 이 V1보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V2는 V1보다 위상이 늦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늦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되네. 늦는다. 그 늦는다를 우리가 표현할 때 지상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지상. 그러면 얘네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Vm에 sin 오메가 t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 세타만큼의 늦은 거니까 늦는 걸 이제 표현할 때 세타가 늦어라 이렇게 표현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늦는 걸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표현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마이너스 값을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V2는 이런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V3를 보자. 그럼 V3를 보면 이 V3는 빨간색 이 파형이 V1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앞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V1보다 더 앞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몇 도인지 모르지만 이 세타만큼의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얘를 진상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진상. 그래서 우리가 진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얘랑 똑같이 쓰면 돼요. Vm에 sin 오메가 t라고 쓰고, 얘는 세타만큼의 차이가 날 건데 이제 빨라요 라고 표현할 거니까 플러스 값으로 표현하자 얘기예요.
요것이 우리가 이제 위상과 위상차에 있어서의 V1, V2, V3를 가지고 우리가 파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마이너스가 지상, 플러스가 진상, 앞서고 있다, 늦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자,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게 되면 각속도가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이 각속도 하게 되면 이 각속도라는 거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라고 앞에서 배웠던 요 그대로 식을 써봤어요. 그런데 요거 F라는 값이 또 누가 갔냐면 얘가 말했던 1초에 30회전을 하면 이 1초에 30회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에 보셨던 요거 2파이 n이라는 이 값과 이 f하고 n은 똑같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RPS라고 하는 초당 회전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보세요. 초당 얘가 어떤 발전기로 많이 표현하는 거니까 얘가 어떤 도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초당 몇 바퀴 돌았어라고 표현하는 듯이 얘도 이 주파수로 한다면 이 파형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초에 몇 개 만들어지냐 얘 뜻이니까 결국 뭐다? 여기 한 주기만 봤을 때 똑같은 원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같은 거라는 같은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초당 회전수 줬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다 주파수처럼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 2파이에다가 곱하기 초당 회전수 뭐라고 줬냐면 30회전을 해요 라고 줬으니까 그냥 곱하기 30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30. 이거 놓고 계산기 빵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뭐 60파이가 있으면 답 찍으시고 만약에 60파이가 없다면 파이 값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파이 되는 거 답 찍어보시면 2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이번에는 주파수가 50Hz의 각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50Hz 각속도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계산값 쓴다고 했습니다. 오메가 얼마? 314. 그죠? 이거 그냥 314 쓴다고 했어요. 굳이 한다면 오메가가 2파이 F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2파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50을 한 값이 얘란 얘기죠? 굳이 이렇게 이제 풀지 않고 바로 그냥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14 되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이번에는 각속도가 오메가가 377 라디안 퍼 세컨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주파수 물어봤는데 우리가 오메가 값이 지금처럼 377이 나왔대요. 그럼 얘 하나밖에 없죠? 주파수 얼마일 때? 60일 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60Hz 찍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 2번 찍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만약에 굳이 내가 구하겠다 하면 어차피 오메가가 2파이 F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파수 F를 구하는 거니까 F는 하게 되면 2파이대로 오면 되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 여기 오메가 377 줬으니까 377 대입하고 나누기 2파이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60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60Hz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나 어차피 많이 쓸 거니까 외우는 거나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이번에는 주파수가 100Hz의 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주기하고 주파수 이 관계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기라는 거는 주파수와 역수관계 또는 주파수는 주기와 이렇게 역수관계를 뜻하고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주파수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주기 구합니다. 그러면 역수 넣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T는 지금 100Hz 줬으니까 100분의 1 다시 쓰면 이게 그냥 세크라는 얘기죠. 세크. 그래서 100분의 1 돼 있는 거 답 골라보시면 답 1번에 0.01 세크 있죠.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이번에는 각속도가 오메가 300 라디안 퍼 세크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번에 각 주파수가 300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77하고 314하고는 다른 값이니까 이렇게 구해야겠죠. 얘는 불편하지만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주파수 물었으니까 주파수 F는 오메가 나누기 2파이. 그럼 오메가는 지금 주어진 게 300 줬으니까 300만 대입하고 나누기 2파이 하시면 되겠죠. 여기 약분해서 파이분의 150은 답 찍으면 되고 없으면 다시 계산기 눌러갖고 원래 값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보시면 답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자, 이번에는 전압 2를 이렇게 줬네요. 100에 사인에 377 t에 마이너스 5분의 파이. 자, 볼트의 파형의 주파수가 몇
헤르츠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구하는데 내가 이걸 딱 먹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본 모양만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전압을 내가 V라고 쓰고 VM에 사인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써봤던 거죠. 그럼 오메가 어디? 사인 뒤에 T 앞에 여기 자리가 오메가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본다면 사인 앞에 있는 값이 요거 VM을 뜻하는 얘기가 최대값. 그럼 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사인 뒤에 있고 T 앞에 있으니까 얘가 누구? 각주파수라는 얘기네요. 그럼 각주파수 지금 주대로 377 줬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네요. 주파수 얼마? 60Hz. 60Hz 되는 거 답 찍어보시면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자, 이번에는 전압 2도 이렇게 줬죠. 141 하고 사인에 12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라는 볼트의 값을 주어졌을 때, 자, 이 파형의 주파수가 몇 헤르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주파수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뒤에 또는 t 앞에는 요 자리가 오메가 값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 f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메가 나누기 2파이 하시면 되겠죠? 예시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면 안 돼요. 오메가 2파이 f니까 그냥 유도한 거예요. 다시 쓰면 오메가 120파이 여기 2파이 그냥 뭐 62죠 뭐. 60Hz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답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자, 이번에도 전압 2를 100 사인에 314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볼트의 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또 주파수 물어봤으니까 사인 뒤 t 앞에 요 자리가 오메가 값. 근데 314는 눈에 마진 있네요. 그래서 오메가 주파수는 얼마? 바로 50Hz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50Hz 되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줬어요. 자, 이 값을 자 100의 루트 2의 사인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볼트의 정연파 교류 전압의 주파수가 얼마니까? 또 주파수 물었으니까 나머지 숫자들은 다 신경 쓸 거 없죠. 보다 사인 뒤 t 앞에 요거 오메가 자리만 신경 쓰면 된다 했죠? 그러면 오메가는 100파이 t 100파이라고. 그럼 이거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주파수가 아닌가? 주파수 f는 계속 해봤듯이 오메가 나누기 2파이까. 그럼 다시 쓰면 여기 100파이 여기 2파이 서로 약분시켜 버리면 50 나오죠. 그래서 50Hz 되는 거 답 찍어 보시면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제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위상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나왔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다음 전류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이 V 값을 이렇게 줬네요. 자, 얘가 로또 사인에 그리고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전류 I는 루트 2의 I 사인에 오메가 t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하나의 전압과 전류를 주어지고 얘네들의 위상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데 그 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문제에서 가나다라 답을 보면 전압이 빠르냐 전류가 빠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누가 또 뒤지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만 정확하게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앞에 값은 이제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뭐만?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들만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파이가 얼마라고요? 어제 했겠지? 180이라고. 180 나누기 3 하면 지금 마이너스 60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 180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60도라는, 아니 180 나누기 30도라는 얘기죠. 30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해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그려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어떤 순식값에 대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갖고 있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뒤진다고. 그럼 뒤지는 자리가 어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 어떤 30도 값이 있다면 어떤 파형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얘가 누구? 이 전류란 얘기예요. 이 전류. 근데 이 전압은 얘보다 더 어떻게 60도가 뒤진 거라면서요. 그럼 60도 여기가 60도로 한다면 얘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V가.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이 위상을 얼마큼 차이 나니까 하면 위상 차니까 얘하고 얘하고 뺄셈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럼 차이는 얼마큼? 30도만큼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만 해주겠죠. 전류가 빠르냐, 전압이 빠르냐.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 답을 한번 보세요. 자, 전류가 3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3분의 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180을 3 남았을 때 지금 몇 도? 60도라는 얘기죠. 그럼 3분의 파이는 60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네요. 틀렸잖아. 30도만큼 위상차가 난다면서. 그럼 3분의 파이 되어 있는 건 일단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가 답을 골라줄 때는 6분의 파이란 만큼 누가 앞서냐 뒤지냐, 요것만 답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에 전압이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그러면 이 전압이 이 노란 색깔인데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근데 봐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고 있어요. 탑 4번밖에 안 되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차피 얘하고 위상차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상차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60 빼기 30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쓰면 얘네들을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0도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이 있으니까 얘는 0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과 0을 비교했으면 누가 더 느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가 더 느리고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숫자로 봐도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다만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만 놓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 마이너스는 뒤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놓고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V값이 Vm에 sin 오메가 t 플러스 30도. 그리고 이 전류 I가 Im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자, 암페어일 때의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냐 빠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림을 보시는 게 더 편하니까, 자, 전압을 봤던 얘가 플러스 30도래요. 그럼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30도였을 때 얘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요 V가. 근데 전류는 얘 딱 보니까 얼마큼? 마이너스 30도 했으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30도만큼의 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으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둘이 위상차는 얼마큼? 30, 30이니까 60이라는 얘기죠. 60도만큼 위상차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 봤을 때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류가 여기 이 노란 빨간 색깔이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늦어요 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답 찍으면 되겠지. 그래서 60도 어떻게 한다? 뒤진다. 맞아요? 1번. 내가 이걸 또 숫자를 본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를 30에 빼기에 여기 또 마이너스 3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다시 하면 60도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 위상차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0도 됐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또 괜히 차 했다고 30도 마이너스 30 했으니까 0 해갖고 위상차 없어요 하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12번. 자, 이번에 V값을 자 100 루트 2 사인에 120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 전류 I 값이 100 사인에 120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라고 주어졌을 때, 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준을 잡아준 상태에서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또 바꿔보자. 자, 얘는 184 하고 나눠주면 몇 도? 45도. 그죠? 그럼 얘는 182 나누니까 90도. 그러면 얘 어차피 우리가 부호만 안 따준다고 생각한다면 위상차는 얼마큼? 일단 45도. 그죠? 그럼 45도니까 일단 45도만 찾아봐요. 답 보시면 3번과 4번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2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얘가 플러스 돼 있으니까 여기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45도만큼. 요렇게 시작하는 어떤 전압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여기 또 플러스가 됐으니까 90도만큼은 여기 더 가 있다는 얘기죠. 90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전류니까, 그럼 이제 물어봤죠.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때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빨라요, 느려요?
전류가 전압보다 빠른 거지. 얼마큼? 45도만큼. 그래서 앞선다 되는 거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자, 이번에 V 값이, 자, VM에 쌓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그 다음에 전류 I가 IM에 쌓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자,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아까 저거 문제 푼 거랑 똑같네요. 그럼 얘는 위상차 얼마큼? 60도만큼.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 전압부터 보자. 전압 플러스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 전압 하나. 30도짜리.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이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전류 I 값. 얘도 30도. 그럼 위상차는 30, 30이니까 60도 차이 나고, 이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전압을 기준해서 봤을 때, 얘를 기준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넣는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도만큼 넣는다 되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좀 하다가 딱 틀렸다. 굉장히 아까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너스 문제 다 날아간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정연파를 가지고 크기의 표현을 한번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자 얘기예요. 자, 이 정연파의, 자, 크기 표현이에요. 자, 이 크기 표현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순식값이에요. 자, 순식값을 표현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말로 써봤을 때는, 자, 순간 변화하는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순식값입니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됐든 전류가 됐든 전압이든 이 표현법은 똑같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입니다라고 라고 써본다면, 얘는 최대값을, 전류가 최대값이니까 IM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여기에 쌓인 오메가 T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표현법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전압입니다 하기는 전압 V라고 쓴다면, 얘는 VM에 사인 해놓고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값을 표현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앞에서 이제 저 위상을 하면서 봤지만 한 가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얻는 게 옳을지 모르니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되는 걸 우리가 순식값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평균값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순식값이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가지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를 아예 평균을 한번 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압이 141.4 사인의 377T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볼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순식값이라면서요. 그죠? 순식값 그냥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 그러면 사인 요 앞에 있는 거, 얘를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얘를 VM으로 써봤잖아요. 그죠? VM 또는 IM 써봤으니까 얘를 최대값입니다 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값. 그러면 요 사인 뒤에는 요거 누구 자리? 오메가 자리죠? 각 주파수 자리에 각 주파수. 얘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대한 2분의 파이에 대한 위상이 어디 시작되는 점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파형이 얘가 이제 플러스 90도니까 여기서 시작한다고 해보자. 여기서 시작되는 어떤 파형이 있는데, 얘가 이 최대가 얼마큼 값을 가질 때 141.4를 가지는 우리가 사인 377T니까 얘가 몇 개? 1초에 60개가 만들어지는 어떤 파형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값을 표현하는 순식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 평균값을 내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렵잖아 이 값이. 그래서 한번 두 개로 나눠 갖고 우리가 좀 예쁘게 표현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우리 집에 형광등이 망가졌어요. 망가져갖고 형광등을 딱 사고 싶은데 내가 철물점 가갖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형광등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자네 집 몇 볼트 쓰나?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141.4에 사인에 37T 플러스 2분의 파이 볼트만큼 씁니다 하면 되게 웃기잖아 이거. 그죠?
그렇게 말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얘를 일반적으로 어차피 이 파형이 여기서 시작을 된다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 딱 봤으면 한 주기니까 이 뒤에 거는 똑같잖아.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뭐만 여기서 시작되는 이 점에 대한 여기 끝, 나는 여기 한 주기까지만 보자는 얘기예요. 주기.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0에서 시작하는 여기 한 주기까지만 구간을 정하고 얘를 우리가 뭘로? 일정한 한 직류처럼 이렇게 일정한 값을 한번 보겠다 얘기죠. 이 값을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값을 보기 위해서 이 전류 값을 뭘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이 t의 값을 한번 적분해주면 그 값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류가 됐던 전압이든 표현번은 똑같은데 여기다 A라고 한번 붙여줄 거예요. A. 자, 여기 A는 뭐냐면 에버리지, 즉 평균값의 영문이에요. 그래서 A 값을 따왔다 이 얘기고,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주기를 가지고 할 거니까 t분의 1에 인테그랄 I dt라고 쓸 거예요. 이 전류의 값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할 거니까 t분의 1만큼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외우냐? 문자 모양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 모양만. 시험 문제에서 이거 갖고 적분하라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갖고 또 전압 갖고 표현해보면 전압의 평균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v dt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표현하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시험장 갔더니 평균값을 구했더니 평균값 또 다른 말로 줘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동, 코일형, 계기로 측정했다. 그러면 평균값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평균값 그러면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책을 뒤로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시료값이라고 하죠. 자, 시료값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문자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순수값 하기는 우리가 수소문을 써봤고, 그죠? 교류니까. 그리고 표현값은 우리가 A라는 문자를 써갖고 표현값이라고 표현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시료값입니다 하게 되면 표현하는 방법이 없이 그냥 전압이면 전압, 전류면 전류 이렇게 그냥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구분 없이 그냥 전압이면 전압, 전류면 전류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료값을 우리가 통상 말로 쓰게 되면 얘는 모든 계산식의 대표값이에요. 모든 계산식의 대표값이더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책이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도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상태에서 여기 저항에 흐르는 이 전류를 직류를 흘려보도록 하고, 여기 저항 아래에다가 흐르는 이 전류를 교류를 흘려봤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직류와 교류 값은 다르잖아. 얘네들이 같은 저항에 흘렀을 때 같아지는 값을 뭘로? 시료값을 쓰겠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소비 전력 P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전력값. 그럼 전력값 어떻게 온다고요? I 자승에 R로 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럼 얘도 우리가 얘를 여기 대해서 소비 전력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할 수 있는데 이 P가 이만큼 구한다면서, 그죠? 근데 이 교류니까 전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죠?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얘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이 P라는 거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I 자승의 R dt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졌을 때 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똑같은 R이 있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I 자승이니까 I는 하게 되면 이 값에다 뭐 하면 돼요? T분의 1의 인테그랄 I 자승의 dt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이 값이야. 그랬어요. 이게 시료값.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압으로 표현하겠다면 전압은 V는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T분의 1에 인테그랄 V 자승의 dt 루트를 씌워주면 모양 나오겠죠? 똑같은 값을 그냥 쓰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시료값을 뜻하고 있더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적분 관계에 대해서는 식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세요? 안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만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자, 이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 정연파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연파로 잡았으니까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과 시로값을 또 어떻게 구할 건지, 또는 우리가 정연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오는 파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파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시로값과 또는 평균값을 얼마 값을 가지고 있냐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파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문제 푸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자.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정연파를 볼 거예요. 정연파. 자, 이 정연파라는 얘기는 우리가 또 뒤에 뭐라고 쓰면 정연전파라고 써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연파 그림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 정연파 그림은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그려왔던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우리가 정연파라고 한다는 얘기고, 정연전파입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가는 이 마이너스 값이 여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래서 얘나 똑같은 파형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전류를 표현하든 전압을 표현하든 여기에 전류 i라는 값이 im의 sin 오메가 t라는 어떤 교류 전류가 흐르거나 교류 전압이 흘러봤을 때 얘를 어디다가 이제 여기다 놓고 우리가 이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평균값이 될 거고, 또 이 i 값을 어디 여기 제곱에다 넣고 계산한 값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시로값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적분을 하시든 못하든, 아주 잘하든 아주 잘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시험장 가서 여기다 대입해갖고 계산 문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식만 하시면 돼요. 결과식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분을 잘 한다 하더라도 결과식 위주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는 이 전압으로 표현하기 편하니까 전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압. 자, 평균값. 자, 얘를 VA를 구해봤습니다 라고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책을 보세요. 책을 보게 되면 먼저 시로값을 써놨지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로값이 됐든 이 평균값이 됐든 식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거 원래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손으로 빠바방 하고 눌러보니까 평균값 VA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파이분의 2 VM이라는 볼트 값이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자, 요게 최종 결과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VM이라는 값, 우리가 앞에 표현했던 뭐냐면 최대값을 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값. 자, 얘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위에는 파이분의 2의 VM을 뜻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자, 파이 값하고 2라는 이 숫자는 상수죠. 상수니까 계산기로 빵 하고 눌러볼 수 있겠네. 우리 빵 하고 눌러보면 얘는 0.637 VM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원래는 얘까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사실상.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 가게 되면 얘를 가지고 기준에서 많이 풀 거니까 얘를 몰라도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된다면 여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계산기로.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로값 보자. 자, 시로값은 그냥 V라고 표현을 해보고, 이 V값은 우리가 계산기로 빵 하고 눌러봤더니 얘는 이렇게 구하더래요. 루트 2 분의 VM 값으로. 얘도 볼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값이니까 루트 2분의 1 하고 우리가 계산기로 빵 하고 눌러보면 얘는 0.707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도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 숫자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 이 점이죠. 그래서 외울 공식이 얘네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그림. 자, 이번에 정연 반파가 나옵니다. 자, 정연 반파란 뭐냐면 앞에 했던 정연파에 대해서 반쪽짜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파형을 얘기하죠. 자, 정연파 모양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산이 2개 있는 거, 이렇게 산만 2개 있는 걸 우리가 정연 반파라 그래요. 정연 반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값, 시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 이제 하나를 통일하겠습니다. 평균값, 실효값이라고 이제 한글로 안 쓰고 그냥 VA, V라고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VA는 얘가 원래가 무슨 값이었냐면 요런 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파이분의 2 VM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몇 종짜리? 반쪽짜리 됐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2하고 약분되니까 공식 얼마? 파이분의 VM으로 표현하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이 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실효값 보자. 실효값 V는 하게 된다면 자, 원래 값이 뭐냐면 루트 2분의 VM이었는데 얘도 반쪽짜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2분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모와 같은 값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해서 이 루트 1, 루트 1 곱해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2분의 VM 값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값이 요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책 뒤로 넘겨보시면, 책 뒤로 넘기기 전에 맨 밑에 있네요. 구형파 또는 사각파. 구형파라고 할 때도 있고, 사각파입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자, 이 파형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파 중에 하나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형파라는 얘기는 사각파, 사각을 띠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파형을 띠는 파형들. 얘는 외우기 쉽죠? 이런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입니다 또는 실효값입니다 라고 구해본다면 얘는 무슨 값을 가냐면 Vn 값만 있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구형 반파가 있습니다. 구형 반파는 저 정형 반파를 이해했다면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모양. 요 밑에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을 우리가 구형 반파라고 한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구합니다. VA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구형파에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몇 분의 1 된다고? 2분의 1만 채주면 되고, VM에 2로 나눠주시면 공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효값 V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VM에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자, 공식이 막 쏟아지고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 여기 있나? 다섯 번째, 이번에 삼각파. 또는 같은 말로는 우리가 톱니파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톱니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외우고 싶습니다. 톱니파, 삼각파 하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 되는 거. 이런 모양 되는 걸 우리가 삼각파 또는 톱니파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있고 실효값이 존재하겠죠.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얘가 2로 시작됐나? 맞네. 2로. 2분의 VM 볼트. 그 다음에 얘 실효값은 루트 3분의 VM 값. 볼트 값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총 5가지 이 파형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무작정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힘들어요. 근데 무작정 힘들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여기 평균값이 여기 평균값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2분의 VM이 또 어디서 찾냐면 여기 정형 반파하고 또 똑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연관지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쉽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값도 똑같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루트 3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버리고 루트 2분의 VM 요거 되어 있는 게 또 누구였어요? 요거 정형파에 대한 이 값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값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 같이 연관성 있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파고율과 파형률이 나옵니다. 파형률. 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파고율, 파형률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체가 뭐냐면 이 파형이 얘네들이 이런 일그러짐을 가지고 얘네들의 그 비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파형들이 이렇게 아리따우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제로 잡았을 때 그 비율을 한번 구해본다면 이 값들을 어떻게 비를 놓고 우리가 그 파형의 일그러진 정도를 표현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파고율과 파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실 때 나름 법칙이 있어요. 자, 그 법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고율과 파형률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이 고자를 여러분들이 높을 고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높을 고자. 그럼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 위에 있고 얘 밑에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값들이 존재하는데 이 값들을 우리가 쓰기 전에 자, 누가 존재냐면 여기 누가 있어요? 최대값 있죠? 여기 평균값 있죠? 여기 누구 있어요? 시로값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최대값.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최대값 맨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최대값 이제 버리고 평균값이 클까요? 시로값이 클까요? 딱 봤을 때 그냥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당연히 평균값이 크지. 맞아요? 저 시로값이 크지. 시로값. 평균 낸 거는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고 이제 어떻게 할 거면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 파고율을 구한다 하게 되면 이 모양으로. 그 다음에 파형률을 구하라 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구하면 끝났죠. 자, 파형률을 구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파고율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좀 쉬워요. 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파고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을 때 계산식 자, 각 파형의 시료값의 분모가 답이다. 이게 답이에요. 파고율은. 자, 파고율을 어떻게 계산한다면 얘는 시료값분의 최대값을 구한다 했었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정연파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정연파를 가지고 우리가 파고율을 구하세요 한다면 방금처럼 이 파고율이라는 거는 식이 최대값 나누기 시료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주어진 대로 V 맥시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값은 어떻게 쓴다고요? 루트 2 분의 VM으로 쓴다면서. 그럼 얘 VM 약분되겠죠. 그럼 이 루트 2 올라오면 되겠네? 다시 쓰면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최대값 얘 없어질 거니까 뭐만 여기 부모값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었죠. 상각파에 대한 파고율을 구하라. 루트 3이 답이고 구형 반파에 대한 파고율을 구하라. 루트 2가 답이고 얘는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정연 반파에 대한 시료값에 대한 분모값 파고율이 될 거고 정연파에 대한 방금 했듯이 루트 2가 파고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꺼번에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공식 외우면 헷갈려요. 그래서 파고율, 파형률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파형률은 해봐야 돼요. 해보니까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뒤로 넘겨보시면 자, 제가 책에 참고사항 해놨죠.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정연파, 정연반파, 구형파, 구형반파, 삼각파라고 써놓고 파고율을 제외한 파형률을 한번 본다면 파형률의 그 값을 제가 나란하게 써놨습니다. 자,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공식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균가가 시료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갖고 문자 정리해갖고 나중에 그 숫자만 계산기 빵 누르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간단한 수치 정도만 외우게 되면 답만 보고 그냥 답을 찍을 거냐 요거 판단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